당내 위기 상황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또 한 번의 위원회 구성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성곤 위원장의 초계파 혁신기구인데요. 과연 전국 타겟책이 될 수 있을지 새정치민주연합 3선의 조경태 전 최고위원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네. 참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힘 있는 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참 많은데요.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높은데 사실은 매우 어려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대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계파 혁신기구 위원회로 만들면서 김상곤 위원장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요. 내정을 했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김상곤 네. 전 교육감님이 혁신위원장을 맡으셨다는 걸 보고 과연 저분이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지 않고 네. 또한 그 친노 패권 세력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건재한 상황에서 그 영향력 안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네. 따라서 김상곤 그 전 교육감의 그 혁신안이나 혁신에 대한 그 추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비노, 아니 친노 진영의 일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쨌든 김상곤 전 교육감님께서 네. 뭐 그렇게 뭐 비중 있는 그런 얼굴로서도 뭐 드러난 적이 없고 교육감을 한번 하셨는데 네. 정치적으로는 아직까지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이시다는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네.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새누리당에 보면은 김무성 네.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그래도 대선 주자급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네네네. 그 위원장을 네. 내세웠습니다. 상당히 김무성 대표로 봤을 때는 좀 껄끄러운 상대일 수도 있거든요. 본인과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라이벌일 수 있는 그 김문수 전 도지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앉히면서 제대로 된 혁신에 대한 그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표가 내세운 그 김상곤 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새누리당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어딘지 모르게 좀 어설프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대로 된 혁신이 과연 될 것인가, 물론 일단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은 네.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매우 좀 회의적으로 좀 보시는 시각이 좀 강하신데요. 근데 오늘 또 신문에 일간 신문에 보니까 김 위원장께서 김상곤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호남 다선 486 의원 물갈이 하겠다. 이게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확인 안 됐는데 본인들은 부인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김상곤 개파 등록제도 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내놓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개파 등록제라는 표현에서 좀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께서 우리 당에는 친노가 없다. 그리고 친자도 안 나오겠다. 개파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름도 초개파 혁신기구를 구성하겠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말뜻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개파가 언제는 없다라고 했다가 또 개파 등록제를 하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가. 더 이상 국민들과 당원들을 우롱하는 그런 발언들, 그런 말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일부에는 역발상 아니냐, 오히려 일종의 양성화를 시켜서 공정한 어떤 경쟁을 하자, 이런 취지의 또 해석도 있던데요. 저는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혁신을 하자라고 하면은 결국은 문재인 대표가 지난 재보궐선거 참패를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을 했다면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가장 훌륭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버티면서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걸 다 전권을 다 위임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혹시 네. 들으셨습니까? 전권을 혁신위원장한테 위임한댔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한글로 치면 전권을 다 위임했다. 한글로 풀이하면은 네. 전권을 다 위임했다면 대표가 가진 권한이 뭐냐면은 공천권, 그다음에 재정권, 인사권이거든요. 네. 이걸 다 혁신위원장한테 다 넘기겠다는 거죠. 위임했다는 것은. 그럼 대표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 대표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지만은 문재인 대표가 있는 한 내년 총선은 불보듯 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당을 제대로 추스리려면은 비대위 체제로 구성해서 네. 올 8월 달에 3개월 정도 걸린다 보고 올 8월 달에 전당원 투표제 100%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가 내년 총선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게 순리다. 우리 사회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예, 여쭤본다니까. 내년 총선을 치른다면은 네. 우리 국민들이나 그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결과를 예측한다면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아직 1년 가까이 남은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 좀 섣부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재보궐선거는 얼마나 우리 야당에서는 좋은 기회였습니까? 이 좋은 기회도 제대로 승리로 이끌지 못한 당 지도부가 네. 내년 총선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 그 주성영 전 최고위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뒤로 물러나 있죠. 주성영 그 수석 최고위원이 빠지고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금 징계받아서 또 빠지고 지금 최고위원들이 몇 명 돼도 안 합니다. 그러면 유명무실화돼 있는 이 최고위원 회의를 그러면 그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의 지도력이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네. 기능을 잃었다. 국민들은 이미 문재인 대표 퇴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퇴장 명령을 내렸으면 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퇴장을 하지 않고 자꾸만 버티면서 혁신기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는 우리 당에 지금 공천혁신추진단이 있습니다. 네. 그 추진단장으로 원혜영 의원이 단장으로 네, 계시거든요. 그럼 공천혁신추진단은 무엇이며 지금 만든 혁신위원회는 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을 자꾸 눈속임으로 해가지고 자신이 짊어져야 될 그 책임을 자꾸 엄한 대로 시간 끌기 그리고 다른 데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야당을 신뢰하지 않는다 네. 하는 게 참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초창기부터 4.19 재보선 참패 이후부터 패배 이후부터 참 그런 요구들이 당내에서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한 달 반 넘게 지금 왔는데 결국은 그건 어렵다라고 좀 정리해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혁신 기구를 통해서 한번 뭔가를 좀 해보자라는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그 자꾸만 그 책임 회피 국민 네. 전환용으로 네. 그 문재인 대표께서 여러 가지 이제 수를 또 두고 또 희망 스크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또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전권을 위임하겠다는데 왜 본인이 나섭니까?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했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왜 주도해가지고 희망 스크럼을 왜 짜냐 이 말입니다. 스크럼을 풀어라. 아니 푸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스크럼을 짤 자격이 없지요. 들어가지 마라.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는 본인이 혁신위원장한테 전권을 위임을 했으면은 본인은 가만히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희망 스크럼이란 취지가 어떤 겁니까? 문 대표의 의중은 뭡니까? 그래서 그 혁신 기구도 한번 떼어보고 네. 희망 스크럼도 한번 떼어보고 지금 안철수 전 대표님은 그거 참여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보면은 특정 지역이 또 소외되어 있습니다. 호남권이 인사가 없죠. 그래서 그 호남 지역 민심을 더 악화시키는 또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네. 대표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대표는 모든 그 재정파와 지역을 다 통합시켜 내야 되는 게 대표의 책무인데 네. 대표가 특정 지역을 배제시키고 더 악화시키는 그런 대표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문재인 대표는 지도력도 상실돼 있고 대표로서의 그 힘을 저는 잃어버렸다. 정치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러면은 그냥 물러나 주시는 것이 우리 당의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당내의 어떤 보편적인 좀 퍼져 있는 대중적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 의원님께서 어떤 갖고 계신 소신, 어떤 뭐 나름대로의 해결책이라고 보시는 어떤 겁니까? 저는 정치는 특정 계파의 이익이나 특정 정파의 이익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하면은 정치는 국민을 바라봐야 된다. 국민들의 눈높이 그게 민심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그죠? 그리고 국민 경제, 네. 그리고 안보 문제, 국방 문제, 외교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여당이 잘 못하면은 야당이 대안을 내놓는 대안 정당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야당이 지금 전혀 그런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이대로 가면은 숙군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 당이 네. 어떤 특정 계파, 특정 정파만을 위한 정당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참 불행한 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합니다. 예? 내년 선거에서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고 네. 또한 우리가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적성의 길인지를 좀 그리고 선당 우사의 길인지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거듭 반박을 드리는 것도 죄송하긴 한데요. 사실은 또 현실적으로 대안이 좀 없는 것 아니냐. 또 너무 촉박하게 선거를 치렀고 그것만 가지고 또 온전히 지도부를 교체하기는 좀 이르고 좀 무리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예비고사를 치렀는데 빵점이 나왔으면 거기서 실력이 평가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대안 이야기 합니다만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1%가 안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안은 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파가 만드는 것이 대안이 아닙니다. 네. 대안은 누가 만드느냐 하면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만드는 게 대안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훌륭하고 또 좋은 후보들은 국민들이 만들어 준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시간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조금 전에 제가 그 로드맵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3개월이면 충분히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새 지도부가 구성되더라도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대안과 시간은 얼마든지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해드렸던 대로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를 내세워서 이길 수만 있다면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해자. 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그 좋은 여건에서 그 좋은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강주에서 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강주에서 30%의 득표도 못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강주를 내려갔는데 강주의 민심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강주 호남 지역에서도 우리가 많은 또 득표도 얻어야 되지만은 그 민심이 또 수도권에서도 또 많은 득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당이 또 전국 정당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골고루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과연 를 내세웠을 때 가능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냉정하게? 이제 냉정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오늘 지난 주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추모식에서 있었던 그런 노건호 씨의 발언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친노 진영과 비노 진영의 어떤 갈등을 다시 한번 재현했다. 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실천하는데 매우 어렵지 않을까, 당내 상황이.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전쟁 중에 적장이 와도 그 추모식에 오면은 그 예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건호 씨의 그런 그 발언은 때와 장소를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좀 바르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을 계파 간의 또 갈등으로 보는 것 역시도 저는 그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예, 상식에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또 말을 해야지 추도식에서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저는 썩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당내의 현실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친노 진영과 비노 진영이 뭐 트위터로도 하고 또 뭐 계속 공격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원께서도 우리 당의 모 의원께서도 조폭 같은 개파는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자기들의 주장만 옳고 남의 주장은 무조건 틀렸다. 네.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다 적으로 규정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우리 당의 진정한 모습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대중정당으로 더 거듭나고 수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다양성이 보장되는 그런 정당으로 가야지 저는 대중정당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출발이 문재인 대표의 결단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모든 키를 쥐고 있고 문재인 대표가 본질입니다. 네. 본질을 자꾸 흐리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뭐 혁신기구 만든다, 희망스크럽 만든다, 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격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진정으로 당을 아끼고 사랑한다면은 선당우사하는 마음을 보여줘야 되고 또 이순신 네. 정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사적생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제가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삼선하지 않았습니까? 예? 문재인 대표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직 내려오고 부산 사상구에서 출마해가지고 다시 기초부터 다시 다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상구에 출마해서 네. 혹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부산에서 2번 떨어졌습니다. 낙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백의종군하는 마음에서 차근차근 다시 단계를 밟다 보면은 또 국민들이 언젠가는 손학규 전 대표처럼 네. 문재인 대표를 또 한호할 날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국민들이 퇴장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 명령을 저는 그 준수하는 것이 매우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조경태 의원님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당내에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들이 문재인 대표까지 전달이 안 되고 또 전달됐다 하더라도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진영입니까? 아니면 문 대표 개인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그 노무현 정신을 얘기를 하려고 하시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버림의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버림의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를 했습니다. 남한테 남 탓 안 했습니다. 예,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정신을 저는 개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말로만 뭐 노무현 정신을 개성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실천이 뭐냐면은 본인이 직접 내려놓으면 됩니다. 네. 예? 직접 내려놓음으로써 좀 국민들로부터 내려놓으면 더 또 채워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좀 더 사랑받는 지도자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좀 본인이 제발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